네, 선생님, 저희 그러면 이제 3분이 되어서 오늘 연수 진행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1차시 연수를 진행해 주실 구름산초 박혜원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드로잉 어플을 활용한 학급 경영과 수업 이야기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럼 박혜원 선생님 강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월요일부터 연수 들으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데, 또 제가 누가 되지 않게,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호스트 선생님 그 참가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해서요.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보이시죠, 선생님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구름산 초등학교에서 현재 4학년 초등교사 담임을 맡고 있는 8년차 교사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원래는 이제 대학교 이름까지는 적진 않는데, 그래도 예비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직속 막 후배님들 계실까 하여서 한번, 어, 같이 작성을 해봤는데, 이번에 그 강연을 준비하게 된 것은 바로 스케치북 어플, 그러니까 드로잉 어플을 활용한 학급 경영 그리고 수업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아마도 저보다도 오히려 드로잉 어플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혹시 그 이전에 뭐 스케치북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드로잉 어플 사용한 경험이 있다 하시면 채팅창으로 1 한 번만 적어주시겠어요? 네. 혹시 없나 했었는데, 네, 그래도 한 세 분 정도가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로잉 어플이 정말 실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적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활용 사례들을 선생님들께 공유하면서 선생님들이 이걸 똑같이 하라기보다는요, 제가 했던 것들이나 아이디어를 조금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더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사례들보다 또 다양한 사례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오늘 스케치북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아예 기능이나 조작법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은 1차시 강의이다 보니까 스케치북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사용하는 사례들을 직접 실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제가 수업 이제 강의하는 거 들으시면서 어플에 이런 기능들도 있구나, 이런 아이콘들도 있구나, 어떤 식으로 활용했구나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강의 들으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다운받으셨다면 지금 들으시면서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디지털 드로잉에 관한 수업 사례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거 사실은 뭐 이모티콘 만들거나 요즘에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이 활용하는데 이것을 왜 교실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교실 속에서 그리고 학급 속에서 수업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했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디지털 드로잉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요즘에 뭐 인스타나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사실은 워낙에 전문가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전문자가 아니고, 그다음에 미술을 막 그렇게 잘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되시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을 수업을 가지고 왔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미술 싫어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혹은 실습하거나 또 수업을 잠깐 하신 분들께서도 보시면은 아마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조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작품을 만들 때나 이럴 때에도 조금 완성도 없게 하거나 대충 그리거나 이렇게 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미술을 좋아할 수 있을까? 조금 제대로 못 그리는 그림들도 조금 더 재밌고 그리고 완성도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요즘에 워낙에 팝업 스토어 같은 거 선생님들도 많이 다니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제 최고심이라고 하는 이모티콘 그 팝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굿즈를 제가 샀었거든요. 근데 이런 굿즈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물론 아이디어 상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아이들이 직접 생산하고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사진을 한 개 보여드리면 이게 뭘까요, 선생님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직으로 나오셔서 하게 되신다면 아마 조금 한 번쯤은 겪을 고통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미술 작품이든 어떤 활동지를 하거나 완성하고 나서 열심히 완성을 해서 물론 집으로 가져가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나 학급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좀 해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항상 이렇게 미술 작품들이 버려져 있거나 혹은 집으로 보내지다 하더라도 그 어머님들께서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쓰레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고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그냥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조금 더 연계해서 아이들이 만든 것들을 조금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수업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학급 경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못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거 잘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거 가운데 있는 캐릭터는 제가 이제 그린 캐릭터인데요. 이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산자가 돼서 직접 창작해보고, 그리고 고안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쓰레기가 됐던 작품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직접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고 효능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곳의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작품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조금 삶 속에 연계돼서 하다 보니 이런 점들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을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는 매년 느끼지만 이게 매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도 스케치북 어플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조금 이런 유명한 디지털 드로잉 어플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프로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앱이 스케치북 프로크리에이트 말고도 되게 다양한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스케치북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는 조금 취향 차이도 있다고 선생님들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케치북 어플을 활용한 것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 나는 사용하는 게 스케치북보다 뭐 메디방 이런 게 좀 더 편하더라 그러신다면 제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들을 그 앱을 사용해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떠올렸어요.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했을 때 생각하면은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고, 교사도 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이 스케치북 어플은 미술 드로잉 어플 치고는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콘을 보시면, 지금 한번 열어서 보셔도 좋은데요. 아이콘을 보면은 정확히 막 자세한 것은 조금 알아봐야겠지만,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콘만 봐도, 이게 어떤 기능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역시나 제가 학문만 얘기를 해줘도 이게 어떤 건지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도록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혹시 또 현직 선생님들 계신 분들께서는 요즘에 워낙에 이제 에듀테크나 물론 다양한 코스웨어들이 도입이 되면서 아마 로그인 지옥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이제 로그인만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특히 뭐 캔바나 이런 것들도 사실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런데 시간을 또 많이 뺐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케치북 어플은 로그인도 없이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산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용할 때는 물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선도학교라서 예산이 있긴 하지만 주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예산 없이 조금 부담 없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케치북 어플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은 조금 난 더 세밀했으면 좋겠어. 좀 더 기능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한 건, 저 역시 초보자로 시작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프로크리에이트가 뭐 전문적이고 기술이 많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들이 많다고 한들 초보자는 그냥 사용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뭔가 되게 더 많이 있으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단순한 것, 그리고 아무렇게나 아무 때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살려서 스케치북 어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스케치북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디지털 드로잉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오늘 강의 안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사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제가 지금 패들렛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패들렛 링크에는 제가 뭐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직접 사용한 뭐 작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고하면 좋을 도안 같은 것도 좀 같이 넣어놨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면서 아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례들, 그리고 작품들, 여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요. 오늘 선생님 저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나와 있지 않는 작품이더라도 여기에서 한 번씩 살펴보셔도 좋고요. 또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나는 또 이런 수업 하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혹시 계시다면 여기 플러스 버튼에 간단히만 적어주셔도 또 함께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은 제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 보내드리니까요. 나중에 이제 현장에 나가셔서 아이들하고 할 때에도 사실은 예시 작품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 작품으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학급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제 항상 선생님들께서 매년 3월이면 학기 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이런 학급 세우기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 활동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사실 이런 디지털 드로잉이 그리기만 활용하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서 선생님들이 종이 같은 게 없이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종이 좀 더 주세요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꼭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 스케치북 어플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기능을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도 알고 있는 그리기 기능을 활용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어 기능이라고 해서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도 어떻게 활용했는지 차차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즘에 이제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선생님들께서도 유행처럼 그리고 이전보다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이 또 하는 활동인데요. 학기 초에 소속감을 위해서 뭐 학급 반 이름이라든지 로고, 그다음에 캐릭터 같은 거를 요즘에 보통 많이들 만듭니다. 저 또한 매년 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런 자기들이 소속하는 반 이름, 그다음에 캐릭터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학년, 중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월 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성하기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투표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나 로고 같은 거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제작을 하셔도 좋고요.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사실은 저희보다 월등하게 흡수력도 빠르고 그다음에 실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디지털 드로잉을 해서 이렇게 로고나 캐릭터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아마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생활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끝내지 않고 뭐 주간 학습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굿즈 뭐 네임 스티커라든지 그다음에 자석 붙이는 이름표라든지 반티라든지 뭐 키링이라든지 이렇게 요즘에는 만든 디지털 작품들을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화하거나 아이들이 제작을 해내면 소속감도 높이고 그다음에 참여도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4학년 1반인데 너무 조금 유치해 보이긴 한데요. 저희 반 이제 이름이 병아리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가 이 잠자는 병아리. 왜 잠자냐고 했더니 물어봤더니 잠잘 때 편안한 것처럼 이제 교실에서도 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투표를 받은 이 병아리 캐릭터를 잠깐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박명수님처럼 뽀샵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얘를 뭔가 프린팅하거나 제작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월 초에 아이들이 직접 병아리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알려주고 만든 건데요. 사실 지금 학기 초라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한 거라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 어색한 것도 있고 완성도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이 캐릭터 만들기에 정말 진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처음에만 선생님들께서 기본 기능을 익히는 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알려주시면요.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 교사의 개입이나 큰 터치 없이도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지금 거의 학기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학기 말 되었을 때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인데 이것도 그냥 간판인데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저는 브러쉬를 사실 여러 개 알려주지를 않았는데 아이들은 막 이것저것 만져봐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굉장히 저도 모르게 발견한 브러쉬들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표현 기법 같은 것도 제가 안 알려줘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또 병아리 사람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를 앱을 계속 1년 내내 끌고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드로잉하는 방법인데요. 선생님도 혹시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 주말 빼고요. 언제가 몇 요일이 가장 싫으신가요? 혹은 언제가 제일 힘든가요? 혹시 채팅으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아마 또 오늘 연수까지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거든요. 월요일 너무 싫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도 쉬다가 오니까 월요일이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좀 흐트러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아침부터 맨날 하는 말이 약간 졸려요, 피곤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활동에 이제 주로 월요일마다 주말 토크라고 해가지고 주톡이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랑 10분이라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말로 하거나 같이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뭐 완성도 있게 그리는 게 아니라 간단히 표현해 보고 그 그림을 살펴본 후에 이것 중에 좀 궁금한 아이들 그림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어떤 주말에 어떤 걸 했는지 뭐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거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오늘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그림으로 그려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생각하셨을 때 선생님들 가장 좋은 요일도 있잖아요. 네, 저도 금요일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힘든 아이들 있을 때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래, 금요일은 기분 좋게 끝내자. 교사도 아이들도 기분 좋게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은 다른 아침 활동을 하고요. 금요일만 그래도 기분 좋으라고 아이들도 이렇게 아침 활동 시간에 태블릿을 주고 허용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제를 뭐 정해서 할 때도 있고, 그냥 자유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주,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뭔가 학급 특색 활동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서 하나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요. 특히나 중학년 그리고 5학년까지만 해도 자기 작품 보여주거나 발표해주거나 칭찬받거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이거 내 거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TV 배경화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배경화면으로 해두면 선생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작품 나온 거에 굉장히 뿌듯해하고 다음 또 디지털 드로잉 할 때도 또 좋아하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화면 해두시면 좋고요. 제가 패들렛에도 잠깐 남겨둔 게, 배경화면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슬라이드로 그 선생님들께서 랜덤으로 만지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품 그리고 사진이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된다고 하면 드로잉 그림 같은 거를 여러 개를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그거 슬라이드 쇼로 배경화면 지정을 하면은 랜덤으로 아이들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서 그 점도 조금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해본 건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막 아이들한테 디지털 드로잉이나 이제 미술 그림 할 때에도 뭔가 잘했다, 이런 잘 그렸다, 이런 것도 할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해요. 대신에 어떤 걸 좀 얘기를 하냐면 표현 기법이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에 있는 친구는 그림을 썩 좋아하지 않는 친구거든요. 남자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것도 보면은 그냥 사실 종이에 그렸으면 뭔가 낙서같이 되었을 텐데 그 디지털 드로잉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했더니 뭐 나름 또 느낌 있고 예술적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것도 배경화면으로 설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도 야 이거 무슨 브러쉬 사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디지털 드로잉 하실 때에도 아이들한테 칭찬해줄 때 기준이 뭔가 잘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고 뭔가 새로운 거, 그리고 이전보다 뭔가 나아졌다 하는 것들을 좀 초점을 둬서 두면 아이들은 열심히 참여하니까요. 그 점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름이라고 하면은 주제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이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작품 설명을 해줘라 해가지고 패들렛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의 수준 격차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글을 또 보면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그렸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드로잉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뭔가 종이에 그렸을 때의 느낌보다 다른 질감의 형태, 그 다음에 다른 브러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탄을 이거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목탄 브러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이렇게 느낌도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그림도 그냥 봤을 때, 야,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살펴보면은, 아, 이게 여름에 모기나 벌레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 이 자체로도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계속 칭찬을 해주면서 아이들하고 디지털 드로잉 하는데 좀 흥미를 가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역시나 이렇게 월별 뭐 달력 만들기 같은 것들도 하면 좋은 게 학급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담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보면 누구 생일이라든지 뭐 학급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적어서 하게 되면은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침 활동 외에도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동아리도 저는 운영을 해서 해봤었는데요. 이거의 장점이라고 함은 사실 동아리는 차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부터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게 아이들 요즘에 또 많이 하는 라인 드로잉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자 파티도 항상 동아리 끝나면은 하는데, 다른 동아리들 과자 파티 할 때 저희 동아리부는 이제 과자 파티 봉지 드로잉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걱정했었던 거는 애들이, 아우, 선생님 그냥 왜 해요? 하지 마요.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너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이들이 과자 하면서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뭐 부족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배운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꼭 해보셨다면 좋겠다고 했던 거가 바로 이 레이어 기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선생님들 레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또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OH 필름 같은 거, 저희 실물 화상기 대신에 막 빛을 비춰가지고 보여줬던 그런 거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처럼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색색의 이런 셀로판치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겹쳐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간단히. 1차
차가 첫 번째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두 번째 레이어에 하늘색 구름을 그리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원을 그렸어요. 이때 우리가 그림 완성된 걸 보는 건 어디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거 한번 봤을 때 선생님들 만약에 이게 밑에 동그라미가 있고 하늘색이 구름이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얘가 하늘색 버튼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이겠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하늘색 구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가려져서 나올 겁니다. 아마도요. 네, 이렇게 가려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리는 거를 간단히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 시간은 없어서 대신에 잠깐 이제 혹시 같이 볼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스케치북 어플을 잠깐 눌러보시면요. 아마도 새로운 화면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크게 도구 막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는 이렇게 브러쉬 팔레트라고 해서 직접 선택해서 그리거나 색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도구막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이 그림을 활용하는데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의 네모의 종이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이 종이를 하나의 레이어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나 레이어를 더 추가해서 하고 싶어. 그렇다면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레이어가 한 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디지털 드로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스케치를 먼저 연필에 종이에다 그리는 것처럼 그린 다음에요.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라인 작업을 선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색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명암이나 마무리, 질감 이런 것들까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지우고 싶은데 선은 그대로 두고 색칠한 것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레이어, 컬러링 되어 있는 레이어만 지우시면 다른 레이어들은 우리가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로잉 하면서 하나 더 제가 아이들하고 하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지금 이 하트를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에 제가 검은색으로 선을 먼저 그리고요. 두 번째에 하트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은 선 위에다가 핑크색 채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무래도 채색을 위에다가 하다 보니까 핑크색이 선이 울긋불긋, 그 다음에 검은 선도 제대로 정돈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만약에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채팅창에 적어 주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레이어를 생각해보면 레이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검은색 있는 선 레이어를요, 손을 버튼을 눌러서 쭉 끌어서 위쪽에다가 옮기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선생님들. 이렇게 색칠한 곳 위에 라인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색칠한 거가 잘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모습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마무리 지을 때는 이렇게 라인이 채색한 것보다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레이어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가지 더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이 레이어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두 개의 아이콘이 있어요. 하나는 투명도 잠금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기능, 숨긴 기능 이것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눈 버튼입니다, 선생님들. 눈 버튼을 켜져 있으면은 여기에 그대로 층층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눈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눌러보시면 좋은데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보이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여기 눈에 있는 버튼은 보이지만 여기 눈을 잠근 사람들은 이 레이어 화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해서 만약에 내가 학습지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빙고 게임 있죠. 빙고 게임 할 때 아이들이 그냥 하라고 하면은 잘 하는데 이게 종이 같은 게 여러 번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는 없을까? 쓰레기도 줄이고 선생님의 개입도 덜고 해서 생각을 한 게 여기 하나에 꼭지를 하나 넣고 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한다면 얼마든지 무한대로 아이들이 빙고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런 활동들을 한 것 중에 이제 스크리블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스크리블 게임은 조금 패스하고 이거 대신에 패들렛에 어떻게 하는지 게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화면 기능을 이용해서 해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빙고 같은 도안을 만약에 다운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레이어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막 열심히 빙고를 한 흔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눈 버튼을 제가 눌러서 숨김 버튼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숨김 버튼을 만약에 하면은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눌렀다. 여기 보시면 지금 눈 버튼이 보이죠? 그러면 또 내가 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것만 알려주면 또 다른 것들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형 만들기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선생님들? 선 있는 건데 이것도 종이 예전에 제가 2학년 때 했을 때는 이거 복사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라고 줬었는데 그거 다 종이 쓰레기, 잉크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디지털화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서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급 경영하는 데 사용했던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선생님이 디지털 드로잉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조금 이런 기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사례가 떠올리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 아마 조금 감이 안 잡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아직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 30초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드로잉 자체가 아직은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조금 부담이 되고 무서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이제 기능 익히는 것들 조금 선생님들께서 공부만 하셔도 아마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번에 한번 또 이런 참에 또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은 떠올리지 않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이제 수업 사례들로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천천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교과 수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미술 수업을 가장 많이 사용을 아무래도 하게 되고요. 근데 미술 수업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뭐 국어나 그다음에 창체, 뭐 계기교육 이런 거 활용해서도 정말 많이 무궁무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미술 교과는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개정 교육과정 이제 교과서들도 보니까 올해 제가 4학년이라서 이번에 바뀐 교과서들을 보니까 에듀테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미술 활동하는 것들이 아예 교과서 속에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활용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혹시 면접 보셔야 되거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 중에 이제 그래도 제일 이게 좋았다 하는 것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3, 4학년이나 고학년 때 항상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색채 학습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십색상환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사실 십색 안에 아이들이 실제로 색칠 도구 준비해서 색칠해봐라고 하는 색연필이나 사인펜에는 십색상환 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청록색이랄지 자두색이랄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감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색깔을 조금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 아까 에듀테크 그 스케치북 어플을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색채들을 아이들이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색 상원이라든지 따뜻한 계열, 차가운 색 계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색깔을 확인하거나 칠해보는 경험도 실제 종이나 활동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물론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세밀하나 좀 더 자세하게 그림 같은 것도 잘 그리지만 아무래도 중학년부터는 아직까지는 서툴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기보다는 간단한 선에 채색하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픽토그램이었는데 이 픽토그램이 아무래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그림 문장이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드로잉을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도 훨씬 더 빨리 따라올 수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화 감상하기, 이런 감상하기 파트가 사실은 조금 미술 수업을 하다 보면은 빠뜨리거나 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술의 이야기를, 이제 미술 명화 속의 이야기를 뭐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명화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구도라든지 색채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하거나 감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스케치북 어플 속에서 스포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게 그 색깔이 어떤 색인지 스포이드로 찍었을 때 똑같은 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이드 기능이라든지 원근법, 2점 뭐 투시, 3점 투시 이런 것들이 누르면은 나오게 돼서 아, 이거는 어떤 원근법을 사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해서 그 명화를 가지고 와서 그걸 디지털 드로잉 안에서 분석해보는 활동,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반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십색 상환을 뭐 학습지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떠올리는 색깔을 한번 색칠을 해보고 이거 하면 떠올리는 뭐 연상되는 게 있어? 라고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색칠하는 것들이 물론 종이로 했을 때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이들이 또 새로운 질감의 효과를 느끼거나 브러쉬를 이용하는 거가 굉장히 큰 만족도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픽토그램이랑 비슷하게 키스링 작품이 아무래도 조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직접 의미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따라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환경보호 같은 거를 주제로 만들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술은 정말 무궁무진하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아이디어를 아마도 저보다도 더 많이
끄집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속에서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 테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 다음에 시화 만드는 거. 이거는 충분히 아이들이 그 기능을 못 다루더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레이션은 밀기, 뒤집기, 회전. 이거 사실은 제가 종이로도 만들어 보고 색종이로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색종이가 정말 아이들이 가도 계속 그 조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잡아먹어서 두 차시보다도 더 막 세 차시, 네 차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사실은 반복하고 복사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그 2차시 안에도 충분히 테슬레이션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예시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준 예시 작품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알려줬더니 아이들은 어떻게 해냈냐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더 퀄리티 높고 멋있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은 건데도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엄청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런 문양들 있죠. 이것도 어, 대칭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여기 있는 문양들 같은 것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칭을 해서 도형을 만들거나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슬레이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동은 진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 종이 쓰레기 안 보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와 그리기 저희 4학년에 이제 재구성 프로젝트로 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글씨 시화를 재밌게 그리고 물론 게시할 때도 종이로 해서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을 줄이면서 좀 완성도 있게 책자를 만들려고 그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처럼 저는 글자에 배경에 뭘 꾸미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브러쉬 하나 색깔을 정해서 한번 다 칠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화를 그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텍스트를 삽입해서 물론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사실 캔바나 미리 캔버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컴퓨터로 만드는 작업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그 손글씨가 주는 또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삐뚤삐뚤해도 그게 또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직접 쓰는 손글씨를 하고 거기에 배경만 다양한 브러쉬 중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다 채우기만 해도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학년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화나 어떤 작품들 만드는 경우에도 저는 여러 번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한 작품을 골라서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화로 하나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작품을 한 곳에다가 모아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와우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코스 그 웨어나 아니면은 패들렛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교사가 프린트해서 그냥 찝어만 주면은 우리 반에 뭔가 문집이 느낌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자투리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 이럴 때도 되게 열심히 봐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작품이나 하나의 뭐 어떤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들은 이런 계기 교육 활동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창체야말로 사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학급 자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고요. 제가 이런 계기 교육,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 아마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 뭐 선생님한테 편지 쓰기, 부모님한테 편지 쓰기
쓰기, 뭐 감사한 사람한테 편지 쓰기 이런 편지 쓰기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그냥 물론 이제 있는 것들 활용해서 써도 좋지만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인화해서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작품들 중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올해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으로 카드 만드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직접 그려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학기 5월이니까 많이 그렇게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지도 않았고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 제가 이렇게 도안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선생님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도안을 업로드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하면 이걸 OH 필름에 대고 우리가 따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안을 하나 주고 아이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대신에 큰 틀은 조금 더 완성도 있어 보이게 완성을 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아이들 완성 예시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뭐 큰 틀은 비슷하지만 조금 조금씩은 아이들마다 또 포인트를 줘서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저는 했냐면요. 그 요즘에 핸드폰 사진 인화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 인화기가 교실에 이제 학급 경영비로 제가 구매를 해둔 상태여가지고 저는 이걸 되게 잘 활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인화지에다가 인화를 하면은 사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뒷장에 편지 써서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이번에 아이들하고 하면서 조금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줘야 되는 시간에 못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사실 저는 그냥 넘길 줄 알았는데 또 아이들은 선생님 저 기다릴게요. 끝까지 이거 받아서 가야 돼요. 저희 엄마 줘야 돼요.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만든 작품에 만족도를 가지고 그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명절, 뭐 설날, 추석 이런 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추석에 뭐 선생님들, 아니 부모님들, 그리고 친척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제 오랜만에 뵀으니까 뭐 소감이나 그 편지 같은 거 써보라 이런 거 활동들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저는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가지고 보름달에 소원 비는 그런 활동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파일의 이 크기를 보시면, 사진의 크기를 보시면 약간 세로로 긴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화면이면 사실 배경화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알맞은 규격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도화지를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진으로 인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실 이거는 조금 교사한테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로 패들렛에서 이거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면 돼. 이렇게 했더니 정말 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배경화면으로 하거나 아이들 삶 속에서 자기가 만든 거 카톡 배경으로 한다거나 또는 카톡에서 가족들한테 이런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거 동아리 활동 시간이랑 비슷하게 라인 드로잉 이거 올해 아이들이랑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사진에 덧대어서 자기가 그림 그린 거를 합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도 배경화면 사진이어서 그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이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돼서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시면 더더더 너무 좋았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 기능을 나중에 선생님들이 관심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제가 활용했던 사례들을 좀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아마 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직은 와닿지 않거나
다르거나 또, 아, 나 이거 그림 못하는데, 나 기기 못 다루는데, 라는 생각에 조금 낯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선생님들, 이게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저희는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잘해내요. 그래서 그 몇몇 친구들의 기기 다루는 것만 조금만 알려드리면, 아이들은 종이로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인 그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드로잉 속에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구현하고 구상할 수 있는 것들이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느끼면서 아, 이거 그냥 내가 패드 주고 애들 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냥 정말 이번에 나중에 언제든 한 번이라도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또 2차시 바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을 드렸어야 했는데, 혹시 질문 타임은 넘기고 제가 대신에 앞으로 혹시나 궁금한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생기면은 저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주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차시 강연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아, 쉬는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차시에도 또 열심히 듣고 선생님도 언제든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떤 패들릿을 패들릿을 그 작품 모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현 선생님.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패들렛을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학년 시작할 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병아리 반 패들렛 첫 시간이라고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아이들이 앞으로 했던 것들 이렇게 탭을 하나씩 주고 여기에다가 무조건 드로잉 작품들은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도 언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이 답변이 선생님이 궁금하신 게 맞다면, 혹시 아니라면, 네, 다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이상으로 제가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네, 박혜연 네, 선생님의 꽉 찬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드로잉 어플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또 실제 학급 경영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유익한 강의 해주신 박혜연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강의가 조금 지연된 관계로 지금부터 잠시만 휴식을 가지고 2차 연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9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5분이 되어서 2차 시 연수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 아까 보내드렸던 링크 한번 다시 보내드리고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출석 체크 다 완료해 주신 것 같아서 지금 2차시 연수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2차시 연수 강의해 주실 신건철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2차시 주제는 북크리에이터로 책 만들기입니다. 네, 그럼 저희 신건철 선생님 강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벌써 9시가 넘었네요. 또 이렇게 두 번째 차시로 이렇게 발통을 받아서 연수를 준비해 봤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구로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신건철입니다. 어,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에듀테크 도구를 또 학생들이랑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구를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초등이든 중등이든 에듀테크 도구 자체가 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구들 너무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구들마다 장단점이 너무 어떻게 보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업을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되게 많던데,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북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보통 이 북크리에이터는 두 가지 형태로 많이 구현이 되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말 온라인 출판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잘 만드는 방식이 있다면 두 번째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 아이들과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출판이라는 영역보다는 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돼서 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퀄리티가 한마디로 이렇게 봤을 때 잘했다라고 보기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초등이든 중등이든 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온라인 출판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크레이터 자체가 여기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보이시는 그 모양 그대로는 아니고 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어, 그러니까 온라인 책장으로 하나의 링크, 이 위에 있는 하나의 링크로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링크를 줬을 때 그 링크 안에 있는 책이 최대 몇십 권까지도 가능해요. 무료 버전은 40권인데 유료 버전은 더 많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책을 클릭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보면은 플랫폼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 제가 강의 갔을 때 들어본 내용으로는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각 과목별로 프로젝트 학습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을 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지고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했거든요. 이런 형태로 링크 하나를 통해서 책 여러 권을 같이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랑 볼 수 있는 어, 더 크게는 웹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작게는 QR코드로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들어와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 장단점이 좀 명확한 프로그램 중에 한 개인데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 하나에 많은 책들을 담아서 전시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한 단점은 보시다시피 글씨체가 그렇게 썩 괜찮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글씨체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글 글씨체를 많이 제공해주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글씨체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네, 글씨체가 이렇게 다양하다. 이거는 실제로 이 북크리에이터보다도 더욱더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에듀테크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도구는 바로 캔바입니다. 북크리에이터는 캔바랑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글씨체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밖으로 보여줬을 때 기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시회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의 수업을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캔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이런 교사가 선택해서 어,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보컬레이터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컬레이터의 또 가장 큰 장점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교육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캔바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쓸 수 있을 뿐이지 그 교육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선생님이 쉽게 말하면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결과물이 쭈르륵 보이잖아요. 이 형태로 아이들이 결과물을 만들면 그냥 아이들의 결과물이 선생님이 아이가 만들고 클릭을 하면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 자체를 그냥 라이브로 선생님이 보고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만든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걸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이걸 검토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다시 만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교육용으로 활용했을 때 가장 교사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크레이터는 교사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학생도 회원가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배운 내용들이 계속 그러니까 맞는 것들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보내드린 링크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크레이터에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 노란 색깔 화면이 나와요. 이건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로 전환해서 파란 색깔 배경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제일 편하고요.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에서는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되고 이 태블릿 정도 크기는 되어야 활용이 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학교에서는 대부분 현재 1인 1기기가 보급이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이 부크레이터에 선생님이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어떤 학년을 가르치는지를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미국 학제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하면서 제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거는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러니까 총 14개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유료 버전이었다가 현재 무료 버전으로 바뀐 이 계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은 이 비공개 라이브러리 하나와 그리고 내 거 하나.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한 개에도 40건만 쓸 수 있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른쪽 제 위에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0건만 적혀 있죠. 근데 저처럼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총 1000건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 버전을 1년 동안 사용하다가 현재는 제가 유료 버전 활용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무료 버전으로 전환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때 만들었던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유료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샀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 제일 먼저 딱 이 학생들 그럼 제일 먼저 이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딱 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회원가입과 로그인 성공해서 현재 이 화면에 저랑 똑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라고 할 사람은 채팅창에 숫자 1이라고 써주세요. 몇 명 정도 함께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네. 나는 실제로 로그인해서 같이 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떻게 초대하는가? 학생들은 여기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세요. 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코드로 잡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하얀색, 노란 색깔 배경화면에 하얀 색깔 네모 박스만 나와요. 거기에 이걸 쓰면 아이들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요거를 다른 형태로 뭐 QR코드를 만들든 보통 QR코드를 제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보통 어, 구글 클래스룸, 중등에서는 거의 이걸 많이 쓰고 있고요. 아니면 패들렛,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여기다 보통 링크를 올려놓고 쓰거든요. 여기다가 링크를 줘서 아이들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럼 애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이느냐? 네, 지금 한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맞죠? 한 분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현재 이 학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생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아마 로그인할 때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았을까. 이게 왜냐하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사도 학생용 계정이 되었다가 학생용 계정도 교사용 계정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사용 교사만. 학생들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초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크리에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만든 것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계정으로 학생으로 들어와 볼게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새 책 만들기입니다. 이걸로 활용해서 시작하면 되고요. 위에 제 학생용 계정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기 있죠? 새 책 만들기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두 개를 썼어요. 전 아이들에게 항상 안내를 합니다. 위에 있는 거 세 개는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깔끔하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위에가 A 그룹이라고 밑에가 B 그룹이라고 한다면 A 그룹에 있는 기능의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B 그룹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기능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굳이 위에 있는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에 걸 선택할 이 기능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세 개 중에 한 개 선택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성향은 좀 다르겠지만 큰 것을 원한다면 얘로 만들러 가면 됩니다. 얘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작고요. 오히려 얘가 중간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비율대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얘가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사각형이 제일 커요. 그래서 큰 걸 만들고 싶으면 정사각형을 클릭하고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 가로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부크리에이터의 기본값은 가로형이긴 해요. 가로형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학생이죠. 학생은 선생님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레이 버튼이 등장을 해요. 자,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거랑 자기가 만든 것만 보여요. 저는 그게 이 에듀테크 이런 저작하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는 게 생각보다 아이들은 딴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구 거 들어가가지고 친구 거 놀리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보크레이터는 자기랑 선생님 것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서로의 책 읽기를 버전을 꺼놓게 되면 이걸 끄게 되면은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자기가 만든 것만 딱 볼 수 있게 돼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설정 버튼이 있거든요. 서로의 책 읽기를 가능하다면 끄고 하십시오. 나머지 부분들이 크게 건드릴 필요 없거든요. 얘는 꼭 끄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의 숫자가 좀 많다. 40명, 40권까지 무료인데 한 30몇 명 정도 된다. 여러 책도 한 개만 만들게 하게 해주십시오. 한 개만 만들게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이 아이들에게 좀 꼬이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3개의 페이지가 기본값으로 주어집니다. 표지와 2번과 3번 페이지인데 이거 모든 페이지는 동일해요. 뭐 모양 이름만 다를 뿐이지 완벽하게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 부크리에이터의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기능이 없어요. 제 선생님들은 오늘 부크리에이터를 겨우 1시간 만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보시면 오른쪽 위에 노란 색깔 더하기가 있죠. 얘는 그냥 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깔끔하게 얘는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I는 수정하는 애입니다. 보시다시피 클릭을 해야 될 버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공유, 더하기, 수정, 재생. 정말 클릭해야 될 게 없죠. 심지어 클릭을 해보게 되면 선택권도 많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미지와 텍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이 저작 기능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무언가를 만든다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크리에이터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캔바를 써보신 분들, 캔바나 미리 캔버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부크리에이터는 화려하게 만드는 게 기본값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작 기능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캔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캔바를 연결해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허접해 보일 것이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미지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보통 픽사베이 사진이 검색이 될 거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오늘 픽사베이 사진 그냥 쓸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있는 사진을 찾아서 업로드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저희는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저희는 여름방학 계획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사진 한 장 넣어 볼게요. 그래야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볼 테니까요. 됐네요. 뭔가 제대로 안 들어갔었나 봐요.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진에 이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그래서 좌우 균형을 맞추게 해주고요. 초록색을 클릭하면 회전 정도를 간단하게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럼 얘를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럴 때는 오른쪽에 검사기를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별로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거에 뭐 색감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투명성 정도 한 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건다면 얘 클릭하면 주소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배경 제거 기능은 별로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여기 있고요. 이미지 자르기 정도 해서 저희 위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선택했던 세로 정사각형 가로 형태가 있죠. 가로 형태 클릭하고 자르면 현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크기에 정확하게 맞게 잘라질 거예요. 여기까지 실습 한번 해볼게요. 다른 연습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네, 요게 그 사진 편집 기능이 다고요. 여기다가 저희는 텍스트를 추가해 볼 거예요. 텍스트의 스타일이 총 4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되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쓰는 건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 글씨체다 보니까 한글 글씨체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걸 사용하든 다 똑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여름 빨간 색깔 클릭을 했어요. 그냥 빨간 색깔 여름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요거 뭔가 굉장히 좋은 글씨 나올 것 같지만 이 정도밖에 나오게 안 나와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애들은 거의 대부분 요걸 씁니다. 요거 정도는 어쩌다 한번 네모 필요할 때 쓰더라고요. 저는 이걸 써볼 거예요. 여름방학. 아마 예비 교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여름방학을 돌입을 했을 텐데 저희는 아직 여름방학을 못했어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한글 글씨체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검사기 클릭해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자주 보던 모양들이 나옵니다. 가운데 정렬 나오고요. 두껍게 나오고요. 글씨 크기 조절 나오고요. 그리고 글씨 뒤에 배경에 색깔 넣는 것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여기서 글꼴을 찾습니다. 하거든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근데 글꼴이 없어요. 네 종류밖에 없는데 네 종류 모양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알아요. 도대체 네 개를 왜 줬을까? 마지막 거 하나 정도만 좀 다릅니다. 뭔가 궁서체 같은 기분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으므로 아이들 글씨에 없다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찾으면 알아서 없다고 말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찾아보고요. 그럼 저희 여름방학 계획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게 제목이고요. 일부러 제목 표지 만들어 보려고 여기서 사진이랑 글씨 넣는 기능들을 배워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학생론은 어떻게 보이느냐? 보시면은 요거는 제 거거든요. 여기 학생 거예요. 학생이 지금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학생이 만들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되죠? 학생이 지금 학생 걸로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무엇을 하든 선생님이 다 보이죠. 심지어 아이들 거에다가 선생님이 글씨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죠. 심지어 아이가 선생님 거를 움직일 수 있죠. 이거는 아이 거니까. 그리고 아이가 만든 것을 그럼 선생님한테는 계속 선생님 화면이 보일 테니까 아이가 지금 뭘 그렸어요. 넣어볼까요? 빨간색 여름 넣어. 아이가 넣었어요. 요거를 잡아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선생님들은 이 부크레이터는 아이들이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실제 교실에서는 굉장히 어, 기본 필요성이 강하게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현재 실제 업무 자체가 이 나중에 발령 받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선생님들이 꺼려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담당자거든요. 학교폭력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교폭력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이 부크레이터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미리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번에 저희는 그림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이미 연습해 봤으니까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라이브를 찍어서 올리는 건데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굳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지 않고 찍고 알아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녹음 같은 경우는 이 오디오북 만들 때 종종 써요. 녹음기를 널어 놓으면 녹음해서 어떻게 보면 녹음한 것을 여기다가 클릭을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그 음성이 재생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클릭하면 재생이 되거든요. 일단 한번 저희 해볼 거예요. 여기에 펜을 그려보겠습니다. 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희 1교시 때 있었던 이런 스케치부크처럼 근본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성능이 썩 괜찮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좀 애들이랑 중고등학교 애들은 재미없을 거라고 할 거고요. 초등학교 애들은 좀 재밌어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토 들어가 있는데 얘들 여름이면은 파라솔이 필요하겠죠. 파라솔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잘못 그렸나 보네요. 어, 파라솔 안 나왔지만 우산으로 성공했어요. 이렇게 오토드로라고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색깔도 좀 밝은 색깔로 바꿔보고요. X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지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완료를 눌러서 이 그림을 따오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림이 있다면 쓰겠지만 그림이 없다면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을 이걸로 그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드로우로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그림을 따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번 여름방학 계획은 뭐 한번 만들어 보게 되겠죠. 이걸로 저는 이 우산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저는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국내 간단하게 여행을 갈 계획인데 이렇게 여행이라고 걸어놓고 우산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면 되겠네요. 사실 별 상관없지만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녹음기를 걸어보겠습니다.
녹음이 시작하면 눌러볼게요. 우산과 여행이라고 해볼게요. 녹음 사용을 누르면 여기 녹음이 뜹니다. 얘가 떠요. 그러면은 이걸 클릭하면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에 여기 클릭해 놓으면 여기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영어 선생님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영어 사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신 걸 보게 되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리는 것과 글씨 쓰는 법은 글씨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여행 밑줄 한번 그어서 다시 완료 누르면 수정이 되겠죠. 얘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물론 얘는 수정은 안 됩니다. 자체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와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요거 녹음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줌 쓰고 있잖아요. 줌의 마이크가 현재 권한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녹음이 안 될 겁니다. 한번 요거 그림 그린 것과 이런 것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면 바로 내일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패널이라고 제어판이라는 부분인데요. 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네컷 만화 같은 거 그릴 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모양 크기도 바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진도 넣을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 만든다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애들은 여기다가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풍선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만화 같은 걸 만든 애들도 있어요. 그냥 말풍선에다가 대사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애가 아까 이렇게 만든 애가 아까 이 아이예요. 얘가 바로 그 패널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말풍선 등장했죠. 이 하나가 패널이에요. 그리고 유료 버전에서는 여기 있는 이런 이파리나 도형들이 주어집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없고요. 요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식물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는 요거를 복사한 겁니다. 복사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계속 바꾼 거예요. 보시다시피 두 개가 있죠. 똑같은 게.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똑같은 것을 계속 복사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와, 얘 아이디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굉장히 쉽게 만들었을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진 않았을 테니까. 이게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지금까지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템플릿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템플릿까지 들어가서 무엇을 만든다? 쉽지 않아요. 유료 버전이 훨씬 더 많지만 무료 버전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영어다 보니까 또 그 장벽도 생각보다 높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템플릿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양이나 아이콘 같은 경우는 크게 사용하실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에서는 보이는 게 다거든요. 유료 버전이면 훨씬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인베드 기능이 좀 재밌는 기능인데요. 인베드 기능이 왜 재밌는 기능이냐면 유튜브나 보통 유튜브를 많이 넣긴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 같은 것들 여기다가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한 개 걸어볼게요. 여기다가 인베드를 걸어놓고 유튜브 링크를 갖다 걸어놓게 되면 보시다시피 유튜브 여기다가 그대로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영상을 에듀테크 도구에 넣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영상이 새로운 창이 뜨지 않고 바로 재생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내부 링크로 한마디 외부 링크가 바로 틀어지죠. 예전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이 떴어요. 이렇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은 기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시다시피 새 창이 뜨지 않고 이 안에서 바로 재생이 되죠. 그러면은 이걸 쓸 수 있는 기능이 돼요. 보시다시피. 쓸 수 있는 기능이 되죠. 그래서 책에다가 영상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사이트 같은 것들을 넣어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통 거의 대부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웹페이지 들어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구글 폼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애들은 종종 쓰더라고요. 물론 여기까지 쓰는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도구와 미디어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거의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배워봤는데 사용된 시간이 겨우 20분이에요. 크리에이터는 원래 1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런 추가 기능들이 있을까? 좀 고민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랑 똑같은 화면으로 보일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 쓸만한 게 없어요. 저도 한 번씩은 대충대충 이렇게 클릭을 해봤는데 옛날보다 훨씬 늘긴 했지만 거의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쓸만한 건 항상 캔바예요. 이 북크리에이터는 캔바랑 연결되는 순간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신해요. 이 북크리에이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링크 하나에 책을 넣을 수 있는 여러 책을 넣을 수 있는 기능에 드디어 이 캔바가 더해지게 되면 이게 캔바가 더해지면 바로 저작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자체가 캔바로 만들어진 책을 넘기는 프로그램이 되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예 다른 프로그램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주의사항이 필요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캔바는 저작 기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작 기능에 매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걸 컨트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어, 애들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어떤 애는 1분 만에 그냥 컷 하고 끝내는 애가 있다면 어떤 애는 40분도 부족한 애가 있어요. 뭐 굉장히 극단적이겠지만 그 정도로 캔바 같은 경우는 이 결과물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요. 이 스펙트럼이 잘하는 애와 못하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유는
얘는 저작 기능이 좋기 때문이고, 하다못해 글씨체든, 하다못해 템플릿이든 진짜 많이 뭐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애는 극단적으로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애는 극단적으로 못하게 돼요. 근데 부크레이터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가운데로 쏠립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얘는 그 저작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입김이 오셨겠지만 부크레이터만 활용하게 되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 있죠. 네, 이 아이 사실 굉장히 잘하는 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영어도 써져 있고 이 글씨도 굉장히 못해 보이지만 배치나 이런 것들도 별거 못한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좀 그게 보이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글씨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퀄리티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거기에 퀄리티를 추가시켜 주는 게 바로 캔버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캔버를 추가할 거면 아이들에게 좀 많은 약속과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시간 약속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걔를 혼내고 계실 거예요. 캔버는 기본적으로 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교사만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이 기능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앱을 활성화 누르게 되면 선생님들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선택이 될 거고요. 완료를 누르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학생 화면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플러스에서 앱에 가보면 아까랑 모양이 전혀 다르죠. 캔바 연결이 됩니다. 근데 캔바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캔바는 선생님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만든 캔바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삭제는 돼요. 한번 계속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캔바를 쓰려면 또 준비사항이 필요해요. 벌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북크리에이터와 캔바 둘 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건 두 개가 계정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기기에 둘 다 로그인만 돼 있으면 됩니다. 여기 좀 있으면 이제 뜰 거예요. 이게 뜨는데 템플릿이 좀 아이들은 당황합니다. 캔바를 많이 쓴 애들은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전혀 못 본 템플릿이 등장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4대3, 4대3 형태의 비율을 가지고 있죠. 현재 캔바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16대 9예요. 비율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네, 안 보입니다. 아이들이 평상시 쓰던 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 좀 당황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캔바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캔바를 집어넣었을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여름방학 글씨체가 이상한 건 당연히 영어 글씨체니까 한글 시체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책에 추가하기 누르지 않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깔끔하게 한 방에 날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모르지만 캔바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 나중에 책에 추가해 놓으면 내일 와서 만들어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볼까요, 한번? 요거 넣어 볼게요. 책에 추가하게 되게요. 그러면 책이 추가가 돼요. 책에 추가가 되는데 책에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오른쪽 위에 이 연필 화면이 뜨죠. 연필을 클릭하게 되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꼭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건 캔바로 만들 땐 책에 추가하기 버튼을 무조건 누르자. 이거 누르지 않으면 다 날아간다. 정도만 안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캔바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가? 보시면 제 왼쪽 위에 선생님 제 왼쪽 위에 선색에 클릭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라고 이런 선생님이 그 교사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오른쪽 위에 앱을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9가지 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애들한테 안 보입니다. 애들한테는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셔서 앱을 비활성화하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앱 거겠죠? 플러스 눌렀을 때 앱이 사라져 있어요. 그렇죠? 앱이 없어져 있죠? 그럼 교사가 앱을 만약에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생깁니다. 생기는 거 바로 라이브로 보이셨죠? 그럼 다시 삭제해 볼게요. 네, 라이브로 바로 딱딱딱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바로 그 내용 확인하고 수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를 추가했을 때는 주의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확인하면은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캔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학생들한테는 기능 자체는 교사와 완벽하게 동일하고 앱에서 요 한 개 기능 정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설정 기능들도 아이들한테는 없어요. 그렇죠? 설정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 제일 위에 선 3개 클릭해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입니다. 라이브러리 가입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라이브러리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지금 2개가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가 유료 버전이잖아요. 무료 버전은 40권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통 중등 선생님들은 여러 개 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계정을 여러 개 만듭니다. 구글 계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구글 계정 한 반수만큼 만들어 놓고 쓰세요. 그러면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우리 반들이랑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나는 5개 반을 가르쳐요. 그럼 계정이 5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A라는 계정은 일반이랑 쓰는 거죠. 일반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2반으로 수업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면서 노트북에서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로그아웃 한다, 로그인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럼 아이디가 알아서 2반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무료 계정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냥 무료 계정에서는 좀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됐어요. 이게 선생님들 계정이랑 똑같은 계정입니다. 무료 계정이죠. 여기서는 얘를 한 개를 더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무료는 한 개만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보관함에 보내버리고요.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쵸? 라이브러리 이름을 새로 만들면 되는데 이때는 팁을 드린다면 이 2개만 건드리십시오. 이 2개만 건드리면 돼요. 나머지 부분들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크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기능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네, 아이들을 초대하면 돼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아이들 초대해서 수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초대하게 되면 오른쪽 여기 위에 여기 보이게 되겠죠. 추가하기 이렇게 눌러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건 어떻게 보이나요? 보관된 건 제 왼쪽에 보관됨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보관했던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볼까요? 보관 해가지고 옛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보고 나서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 팁이 있어요. 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한번 굉장히 재미있는 팁을 한 개 안내해 드릴게요.
책을 아무거나 한 개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이 책은 선생님들은 할 수 있어요. 사실 애들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전 알려주진 않아요. 공유 옵션에서 보게 되면 출판이 있습니다. 오늘 요거만 안 되면 딱 끝날 것 같은데요. 출판은 그냥 제목을 지을게요. 출판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 책은 당연히 비공개하겠죠. 그리고 수정 기능 꺼야 돼요. 여기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출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링크를 복사하거나 온라인을 읽을 수 있어요. 온라인 책이 한 권 떴죠. 얘로 제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라이브러리 보관을 해볼게요. 그래도 이 책은 살아있습니다. 한 번 책을 출판해서 링크를 만들게 되면 그 링크는 책을 보관함에 집어넣더라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 장점이냐면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명이 만든 책을 한 권으로 묶어서 내용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랑 방과후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부터 아이들이 요 빼고 쭉 다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요거를 한 장을 한 권을 합친 겁니다. 합치는 법은 어떻게 합치냐?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합치면 돼요. 이렇게 합쳐졌죠. 그 다음에 합치기 연습용 이렇게 되면 이 책이 전부 다 한 권으로 합쳐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만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책을 이제 출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보관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무료 버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결과물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흰 게 많은 거는 이 아이가 여기 장난쳐서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이 이런 장난을 좋아합니다. 흰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삭제하면 됩니다. 좀 귀찮은데 삭제하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장난 못 치게 해도 꼭 선생님이랑 장난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다 만든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출판을 하고 링크만 복사해 놓고 네, 얘를 이제 라이브러리 보관 눌러서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다시 꺼내볼 수도 있겠지만 꺼내보기 전에도 그 링크가 그대로 살아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책을 전체로 출판하고 싶다. 얘는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라이브러리 설정에 온라인으로 라이브러리 출판이 있어요. 여기서는 2번만 건드리면 돼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나머지는 굳이 전 안 써요. 끝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기 하면 얘를 클릭해서 주면 돼요. 그러면은 모두들 이 책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단점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출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보관이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얘를 출판시켜놓고 라이브러리에 보관이 돼버리게 되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책들을.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런 단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처럼 하려면 저처럼 유료 버전을 한번 써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링크로 만들어서 계속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한 5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어려운 거 있으면 채팅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 한번 써보시게 되면 쉽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굉장히 그래도 쉬운 에듀테크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마 실제로 적용했을 때 캔바를 포함해서 가장 쉬운 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따로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 벌써 10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강의 자료는 제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열정적인 연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크레이터의 전반적인 기능 소개를 통해서 쉽게 학생들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 진행해주신 신건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연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